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새벽에 있었던 미국 증시 흐름 좀 살펴볼게요. 네, 다우 1.06, S&P 500 0.71, 나스닥도 0.76, 너셀은 1.12. 네, 계속 좀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유럽 증시는 어제 좀 조정받았다 오늘 다시 반등. 금값이 다시 올라왔는데요. 금값이 1980달러까지 올라왔다, 온스당. 유가는 75달러. 암호화폐는 29,000달러로 좀 떨어졌고 3만 달러에서 채권금리는 3.78%. 7월달에 그거 있죠? 연준의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긴 있죠. 네, 여튼간에 주식 시황은 전반적으로 좀 상승한 모양새라 가지고. 근데 지금 괜찮죠 뭐. 주식 시장 자체는 문제가 있진 않지. 미국은 다우가 전고점 돌파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은 끊임없이 올라가네요. 어우. S&P 500도 끊임없이 계속 상승 중.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미국 경제가 엄청 좋나봐. 계속 상승이다. 니케이는 최근에 조정받았다가 약간 행보. 대만은 하락장학회 블랙캔들 나왔는데 좀 빠지는데. 독일하고 프랑스는 반등해서 올라오고, 베트남도 꾸준히 상승. 오히려 중국 쪽이 안 좋네요. 예, 중국은 하방 약세. 중화권의 약세 모양새가 있네요. 홍콩도 약세로 빠지고 있고, 유로존도 약간 조정. 하여튼 중화권은 좀 약세 모양새, 그러니까 아시아권은 좀 약세 모양새.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만 좋은 것 같은데요. 시장의 흐름이 미국만 좋게 나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으로 돈이 다 쏠리고 있는 모양새. 그렇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섹터로 보게 된다면은 반도체 쪽 2.39% 상승. 특히 특이한 것은 이제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금융 쪽이 상승하고 있어요. 산업재가 0.42. 그리고 원자재 쪽도 약간 상승. 근데 유가는 약간 빠졌다. 부동산 쪽도 마이너스 0.83으로 좀 빠지고. 네, 여튼간에 성장주가 좀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 네, 은행 주가 많이 상승해졌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2.2% 올라왔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98. 근데 구글은 약간 조정인데, 테슬라도 1.02% 올라갔고, 헬스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쪽이 좀 올라오긴 했네요. 그래도 오늘 그 의약발 쪽이 선방해줬는데,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차피 증시가 상승 중에 있어가지고, 다만 특이한 것만 좀 얘기해드린다면, 테크주는 좀 올라오고 있고, 빅테크주. 그 다음에 금융 쪽이 좀 올라왔다. 금융 쪽은 가이던스 대비 실적이 이자 마진이 좋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네, 상승. 실적이 좋다는 거예요, 실적이. 은행 쪽이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예금이 좀 많이 인출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은행 쪽이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제, 가이던스 대비 영업 실적이 좋게 나왔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뭐 탑픽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좀 같이 볼게요. 한국의 경제 규모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9위권에 있었죠? 9위. 10위, 9위 아니면 7위 뭐 이랬었는데. 7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9위였잖아요. 근데 한국 경제 규모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가지고 세계 1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브라질보다도 더 예, 뒤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글로벌 경제의 경기 침체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교육 규모가 이렇게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13위로 이건 좀 처참하잖아. 예전에 9위였던 나라가 예. 10위권에서 9위 뭐 8위 이랬어요. 우리나라가. 네, 13위까지 떨어지니까 유독 예, 한국만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다. 창피하다. 네, 한국만 지금 경제가 예, 많이 급속도로 예, 추락하고 있는 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IMF라든지 OECD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뭐 글로벌 경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 경제가 문제가 있는 것은. 한국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3위까지 밀려난 거니까. 엄청나게 밀려나잖아요. 이러다가 20위권으로 밀려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실적 기대감에 미국의 대형은행과 지역은행주 강세 올라갔다는 거죠. 어, 팩 웨스트 뱅코프도 좀 반등해줬네. 살짝 올라왔다. 최근에 ABC로 빠진 다음에 그래도 좀 반등해서 올라오긴 하네. 그래도 반등해서 올라오죠. 웨스턴 얼라이언스도 올라오고 골드만삭스도 좀 반등해서 올라. 많이 올라오는 건 아닌데 요거 JP모건은 계속 올라간다. 전반적으로 좀 상승의 분위기는 있긴 있네요. 네, 이렇게 좀 반등해서 좀 올라오는 건 있어요. 찰스 수왑은 많이 올라왔다. 약간 드래곤 플라이언 캣들 모양처럼 예, 찰스 수왑이 많이 올라온 모양이세요. 많이 빠졌다 같이. 여하튼간에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 뭐 너무 좋다 이 정도는 아닌데 그냥 하도 많이 빠져서 그거에 대한 반등 정도. 예. 그래도 반등이라 하더라도 예, 올라오는 거는 올라오는 거니까. 다만 이제 지금은 예전 대비 좀 은행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거 대비 올라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빠진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등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죠. 근데 퍼스트 시스티즈는 계속 올라온대. 여하튼 간에 은행주가 최근에 반등은 준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은행 사태,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로 그래도 어느 정도 네, 반등해주고 있어서 네, 긍정적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뭐 은행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긴 하겠지. 뭐 KB금융도 요새 반등해서 올라오긴 하던데. 올라왔다가 살짝 눌리긴 했다.
네, 그래도 살짝 돌파해준 건 있다. 살짝 돌파해준 거 있어서 약간 반등은 뭐 기대해볼 수 있긴 하겠네. 근데 뱅크런이란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7월 주택시장 지수 56으로 7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올라오니까 주택 쪽도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아무래도 주택시장은 좀 위험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쪽은 말씀드렸다시피 네 올해는 좀 반등을 해주겠죠. 이사철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사를 하기 위해서 가을에 이사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약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택 시장이 약간 올라가는 거 있겠지만 뭐 끝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실수요자들이 이사를 위해서 가을에 이사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계약 건수가 있는 거니까. 저는 부동산 쪽은 내년에 폭락할 거로 봐요. 다만 이제 올해는 제가 반등은 있을 거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 미국의 산업생산 지수는 마이너스 0.5%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뭐가 있냐면은 미국 경제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나마 이제 약간 이제 정책을 잘 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산업생산은 마이너스 0.5% 떨어진 거잖아. 소매 판매 지수만 0.2% 올라간 거. 그러니까 뭐 공급을 줄인 거죠. 예, 공급을 줄이고 공급을 줄이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 코파일럿 인공지능 비서 버전 네 요거 월 구독료 $30로 책정했다는 소식. 그래서 뭐 MS 오피스가 아니 저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좀 올라갔다 뭐 그런 거죠. 엔비디아 상승 전환했다. AI 관련주 강세. AI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 라마 인공지능 언어 모델 휴대폰 또는 PC 휴대전화 PC에서 제공한다.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도 제공한다 하더라고요. AI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은행주 호실적의 지역 은행주 오름세가 있었다. 뭐 지금 봤을 때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주식시장은 괜찮아요. 계속 제가 말씀했잖아.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다고. 주식시장은 뭐 여러분들 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다만 뭐 약간 흔들리는 건 있긴 하겠죠. 어제 그 코스피가 하락 장악형 블랙캔 나왔죠. 그래서 약간 흔들릴 수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뭐 주식장은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 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연말쯤에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연말 전까지는 뭐 주식장은 그냥 그럭저럭 뭐 움직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새 이슈가 뭐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쪽 성장주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은행주가 좀 반등해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은 저거죠. 특이한 부분은 의약바이 쪽에 저 헬스케어 쪽이 약간 반등해서 올라왔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 요거 올라가는 거죠. UNH 많이 올랐나? 의약바이 쪽에 계속 요새 빌빌대고 있죠.
네, 화이자도 아직까지 빌빌대고 있고, 모더나도 약간 빌빌. 머크 빠지고, 노바백스도 빌빌대고 있거든. 글라이드 사이언스가 그나마 반등해주고. 네, 의약과의 쪽은 약간은, 아직까지는 의약과 쪽의 시대가 아닌 것 같아. UNH. UNH가 반등이죠. 아직은 뭐 상승 추세 전환한 거 아니고. 네, 의약발 쪽은 네,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노바티스도 볼까요? 노바티스도 좀 올라왔다고 하는데 노바티스가 어디 거냐? 스웨덴 쪽인가? 이거 있나? NOVN? 노반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노바티스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저건 스웨덴 쪽인 거. 다른 데인가? 일단 그런 것 같아. 여하튼 간에 아직은 뭐 의약과 쪽은 반등 정도의 움직임? 지금 시장은 뭐 반도체하고 2차전지 쪽에 포커싱 맞췄다. 그리고 은행 쪽에 반등해줬다. 그래서 뭐 시장의 흐름은 뭐 좀 긍정적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달러 인덱스가 약세죠. 제가 그 요새 달러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 환율 쪽이 중요하죠. 아무래도 이제 가격 경쟁력 입장에서는 네, 미국이 좋은 거지 지금. 그래도 반대에서 올라왔네. 아직까지 100 이상으로 올라온 건 아닌데 아직은 달러 약세다. 달러가 약세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좋은 거죠. 가격 경쟁력에서.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은 계속 빠지죠. 많이 빠졌다. 1258원까지 떨어졌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빠진 거죠. 물론 우리나라가 1100원대긴 한데 여하튼간에 계속 원달러 환율은 좀 하락하고 있네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유가도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유가의 흐름을 좀 본다면은 보시다시피 이게 거래량 동반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좀 75.83달러로 올라왔죠. 크루드 오일, 서브텍스 원유. 이게 여기서 돌파한 자리긴 하거든요. 이게 유가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보합이긴 한데, 아직은 보합이긴 하지. 하지만 여기서 좀 움직여준다면, 네, 여기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좀 다져준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반등. 근데 유가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유가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가가 물가하고 네,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잖아. 근데 물가는 금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뭐 금리를 7월 달에만 올리고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뭐 최근에 PC 지수하고 CPI 지수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 좀 떨어지고 있죠.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가의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9%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뭐 3%대 아니 5% 하여튼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으니까.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안 빠지잖아. 유가가 계속 75달러에서 움직이잖아. 그쵸? 그렇다면 수요가 있다는 거고. 예, 어느 정도? 그렇다면은 원자재 쪽 CRB 지수도 최근에 반등해서 올라왔잖아. 이거 봐요. 실죠. CRB 지수도 반등해서 올라온 게 있다고. 그거 물가가 안 빠지는 거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지가 않는 거야. 실제적으로. 물가가 안 떨어져. 아니, 물가는 물건의 가격인 거고 물가 상승률하고 다른 거죠. 물가는 물건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물가 상승률은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거.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상승률이 둔화된 것뿐인 거지 물가는 안 떨어지는 거라고. 물건의 가격이 안 떨어지지. 올라가는 거죠. 지금 CRBC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다고 한다면은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전문가들도 얘기하지만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금리 인상을 두 차례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7월 달에 한 번 진행하고 그 다음에 연말쯤에 한 번 더 진행하고. 그러니까 뭐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물가에서 계속 당분간은 이제 삶을 지속해야 된다는 거지. 시장의 흐름이. 그 채권 금리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지잖아요. 채권 금리도 내려오긴 했는데 예, 그냥 여기서 문제잖아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뭐 그렇게 물가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은 좀 둔화되는 건 맞는데 연준에서 금리 인하는 네, 그런 건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금은 네, 달러의 약세로 인해서 미국의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미국 증시는 네, 상승하고 있다. 오히려 반대죠. 오히려 그렇다면은 이제 다른 나라들은 아니다. 요 정도 이야기할게요. 여튼간에 뭐 요 정도 이야기하면 뭐 시장 분위기는 알겠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네, 특별한 이슈는 없고 특이사항만 좀 있었던 거지. 네, 요 정도 시장 흐름 볼게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좋아요. 새로 오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